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좀 알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페이스북 기사를 봤더니요. 되게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있더라고요. 돈을 좀 빼자. 페이스북에서 도망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거는요. 마크 주커버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너희들 사명 왜 바꿨니?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사명을 메타로 바꿨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기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소셜미디어는 아니고 테크놀로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람이 기술과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 기술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는데 약간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크 주커버그가 약간 좀 깨달은 것 같다. 어떤 걸 깨달았냐면 지금 그 소셜 네트워크의 프로피터빌리티가 지금 이미 최고치에 달했다. 더 이상 나올 수익이 더 증가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크 주커버그가 여기서 이제 그 수익이 컴퍼니의 그 미래 수익이 다른 곳에서 이제 좀 나와야 된다라고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VR과 AR과 메타버스에서 이제 앞으로 수익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트워크 이펙트가 이미 고갈됐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대한 그런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치가 이제 더 끝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페이스북에 세상 사람들 절반이 지금 이미 가입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이미 페이스북에 가입할 사람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얼마의 수익이 나올 거냐, 수익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의 가장 큰 수혜자가 페이스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지 않고 컴퓨터로 이제 소통을 했으니까요. 근데 벌써 지난 분기에 그 ARPP, 그러니까 Average Revenue Per User, 그러니까 유저당 나오는 수익이 벌써 감소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정점을 찍고 수익이 이제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크 주커버그가 생각하기를 메타버스가 아마 이렇게 지금 광고 수익에서 나오는 손실을 메타버스가 좀 만회해 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메타버스를 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타버스로 사명을 바꾼 게 사명만 바꿨지 너희들 바꾼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선될 게 이제 지금 당분간은 없어 보이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비뉴를 좀 봤습니다. 레비뉴를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레비뉴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들쭉날쭉하다. 일관적이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지금 너무 수입을 광고 하나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어드버타이징인데 이 검은색 부분이 지금 거의 90% 이상을 지금 광고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해에 이미 또 10빌리언을 또 썼다고 합니다. 뉴 익스펜션으로 확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돈은 사실 페이스북으로 하여금 좀 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부정적인 효과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을 좀 팔고 나가자 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반대를 하는 게 지금 페이스북이 인수를 한 회사들을 쭉 보면요, AR, 그다음 VR,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 일관적으로 기업을 좀 인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GIF 파일을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GP를 인수했고,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기업 커스텀을 인수했고, 그 다음에 뭐 VR 피트니스 앱을 만든 슈퍼내추럴 개발한 위딘 인수했고, 그 다음에 오큘러스 퀘스트를 이제 인수를 했죠.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요건 제가 링크를 좀 걸어드릴게요. 한번 좀 꼭 좀 봐보세요. 요런 이제 기업들을 인수를 한 게 저는 메타버스, 페이스북이 굉장히 좀 그 메타버스를 위한 일관적인 인수가 아닌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좀 그렇지 않다고 봤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웹 3.0이 좀 이제 탈중앙화인 웹 3.0이 이제 앞으로 좀 이슈가 될 텐데, 메인이 될 텐데, 지금 페이스북이 이거를 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페이스북이 중앙에 있죠. 페이스북이 탈중화가 아닌 페이스북이 주도로 하는 이 메타버스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이런 탈중앙화를 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아마 메타버스로 성공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이 지금 이름을 바꿨죠. 구글이 이름을 바꾼 거랑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사명을 바꾸고 나서 거의 주가가 5배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투자자들 역시 페이스북이 사명 바꾸면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센서십, 검열과 이제 페이스북의 규정에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였냐면,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요. 페이스북 자체 내에서 이런 이스라엘 비판하는 글들 삭제를 했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삭제를 했어요. 검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검열을 했는데 그 중에 모유수유 사진을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삭제하면서 사용자들한테 많은 좀 비판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 홍콩 독립, 홍콩 발전, 그러니까 중국에 약간 좀 반하는 그런 또 이미지 아니면 뭐 글 이런 것들도 삭제를 했다. 그다음에 뭐 카슈미르 분쟁과 관련된 거를 좀 삭제를 했다.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게시글을 삭제를 하면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지금 유저들한테 신뢰를 잃었죠. 지금 요거는 스타티스타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유저들의 40%가 지금 페이스북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구글이랑 좀 이제 비교가 되죠. 구글이 지금 사명을 바꾼 거랑 비교를 했으니까. 구글은 단지 6%의 유저들이 반대를 하는 반면에, 믿지 못하는 반면에, 지금 벌써 페이스북은 구글의 6배 되는 사용자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메타버스 만들어봤자 이 유저들이 이렇게 너희들 못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성공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거다. 그리고 만들어도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는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크 주커버그의 이런 인터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좀 할 거야. 근데 좀 오래 걸릴 거고, 지금 2021년도 수익이 한 10빌리언 정도가 줄어들 거야. 그리고 우리 이거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마 투자를 좀 늘려나갈 거야.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자 입장에서 별로 좋지는 않죠.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수익이 나는 것들이 투자로 바로 그 회사가 그 R&D 비용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필자는 좀 반대 의견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이스북이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 움직임,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메타버스를 하려고 하는 CEO의 이런 확신이, 전 이 메타버스를 당장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파트 2 아니면 뭐 관련된 뉴스를 제가 좀 바로바로 좀 가져올 텐데요. 그거를 한번 좀 더 보시고 페이스북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